그래서 오늘은 2강입니다. 오늘 2강 시간이고요. 이 이기는 투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제가 계속 열어드릴 거예요. 몇 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있겠죠. 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자세, 그러니까 즉 준비,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또 이제 그 이후에 배워야 될 것들, 뭐 재무 평가 어떻게 하는지,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캔들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할 게 많겠죠. 어, 차트 공부를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앞으로 또 재밌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 1강, 2강까지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좀 루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론적인 것들 실전 투자에 가까워지는 강의가 나올 때면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오, 와, 이렇게 캔들을 해석하니까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아, 이런 패턴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이런 패턴에서는 상승이 나오는구나.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있죠. 음, 그럴 때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재밌어지고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봐야 할 게 많은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재미를 느껴 하시는 부분은 차트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을 대하는 자세, 내 태도.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있듯, 태도가 있듯,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듯, 올바른 태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인간관계의 그런 부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이랑 소통하고, 주식을 내가 대하는 태도, 주식을 가져가는 나의 마음가짐, 주식 투자를 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고, 실전 투자라는 건 그래요.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가 대입이 되어야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진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이 강의들이 이기는 투자자, 이 특강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강의 같은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과정을 듣다 보면은 기업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뭐 차트 보는 방법, 차트에서 캔들 해석하는 방법, 거래량 보는 방법, 이동평균선 뭐 보는 방법 등등등 굉장히 배울 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재미없어도 루즈해도 이런 자세들을 처음부터 좀 배워간다. 올바르게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왜 실패할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운 좋게 몇 종목 수익 내고 그게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차트 어설프게 보는 거 배웠는데 한두 개 들어 맞아가지고 그 자신감 붙어가지고 이 차트 100%다 하면서 막 비중 조절도 못하고 이상하게 투자하고 타점도 이상하고 그런 거 보고 배웠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다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공부할 걸. 그러니까 껄껄껄 이런 껄무새가 안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누구한테 또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즘은 저런 막 유튜브 같은 게 너무 이상한 분들도 많고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분도 많고 그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그 뭐 인터넷 방송하면서 자극적으로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된 어떠한 교육을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괜히 한두 개 맞는 거 걸렸다고 그게 와 진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2강 시간입니다. 주식은 주식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죠. 그죠?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습니다. 아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죠. 예,
잘 배워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 1강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 거고,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원래 방송으로 차트도 함께 보면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텍스트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 벌써부터 빨간불 킨 종목도 많고 슈팅이 벌써 나와가지고 막 VI 걸리고 간 종목들도 있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드린 이 시크릿주 말고도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순환이 다 돌아가면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톡방에서 참여 잘 하시고요. 시황 잘 읽으시고 집중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주자마자 막 올라가고 슈팅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보여드려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려요. 급등주는 누구한테 나와야 급등주다? 저한테 나와야 급등주입니다.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는 여러분,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놓고 기다리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야지 그게 급등주를 제대로 공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급등주 공략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공략해요? 급등 나올 때 막 수급 붙을 때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7%, 6%, 막 3%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자기가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따라오지도 못하는 매매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왕초보분들 그런 투자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거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수익 나고, 그리고 수익 났다고 떠들기나 하고, 그죠? 급등주는 어떻게 공략한다?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급등이 나온다. 이게 급등주다. 급등주는 급등 나올 때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못해. 누가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늘 2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재원 씨가 누구지, 근데? 그렇지. 선취매를 잘해야죠, 여러분. 급등주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분들 못해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몇 프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짧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 안고? 위험을 안고,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그 몇 프로 잠깐 먹으려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놓고 적당한 가격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갑자기 슈팅 나와서 막 쭉쭉 올라가요. 나는 떨어져도 그 구간에서는 떨어져도 올라가도 난 계속 수익 구간인. 그래서 내가 여유 있게 매도할 수 있고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그게 급등주다. 자, 그러면 오늘 2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못 해드린 게 있죠. 그 성공투자 15비기가 있다 그랬는데 요거 빠르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강 시간에 제가 못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성공투자 15비기. 어떤 15가지 비기가 있을까요? 큰 비기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겠죠. 어떤 걸?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우선은 이 제1원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주식이머니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말을 해드렸던 건데, 자,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봐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15가지 성공투자 15비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제1원칙.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봐라. 그러니까 즉 이 바닥주 같은 것들을 잘 공략을 하라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고 바닥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하라는 건데, 바닥주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거래량의 감소를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의 감소는 상승 조건의 형성 단계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팔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거겠죠. 오고 가는 물량이. 근데 반면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미수금이나 어떠한 신용 매물 같은 급한 매물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줄어 있고 매수 매도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수도 없고 신용 같은 매물도 없어서 급하게 쏟아져 나올 매물도 없다.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어떤 그 매물 또한 거의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상승 중일 때는 상승세를 지속해 줄지를 말해준다라는 거고요. 예상되는 매물벽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잣대가 바로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이 상승세를 유지해 줄까? 여기에 매물벽이 있는데 여기 저항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기준을 보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락 중일 때는요, 여러분. 하락 중일 때는 거래량의 큰 감소가 하락을 멈출 것을 예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은 하락을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 위치라면, 변곡점이란 건 뭐예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전환하기 위한 이 전환점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은 곧 상승 준비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주, 즉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닥주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바닥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고 미수금이나 신용매물 같은 급한 매물이 나올 종목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도 있어요. 재료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산업도 좋아.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올라갈 종목이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1원칙은 여러분들의 습관, 올라간 종목 쳐다보지 말고 올라갈 종목 찾아봐라. 자, 그리고 제2원칙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거래량 감소이고 그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미수금이나 신용매물 같은 급한 매물도 없어졌고 재료도 있고 산업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산업을 좋은 산업이 있다. 그리고 재료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자,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등락을 거듭하던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장기간에 머물렀던 바닥 시세가 있죠. 그죠? 장기간 동안 머물렀던 일반적인 평균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고생을 했던 주식 보유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매물을 내놓기 시작해요. 매물을. 그래서 주가는 곧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중에서도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중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올라가면서도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이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장에서 이 테마를 원하고 있는가, 이 섹터를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섹터는 언젠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인가, 그게 언제쯤이 될지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 시장을 읽어줘야 돼요. 주가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들을 갖가지 가지고 와야겠죠. 주식시장에는 여러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세력들은 이런 주가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좋게 해주는 이유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겠죠? 세력의 등에 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런 주가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좋게 보게 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붙어주는 섹터.
그런 섹터들을 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도 읽고 이것저것 다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런 올라갈 종목들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 다 살 때, 남들이 다 사놓고 이제 팔 때, 그때 관심 갖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황 체크하고 사회지 경제면 읽어보고 경제 뉴스 보고 그죠? 경제방송 보고 등등등 했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을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3원칙입니다. 자, 끼가 있는 종목을 찾아라. 끼가 있는 종목.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종목에는요, 끼가 있어요, 끼. 끼가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외면받은 거예요. 그 끼라는 거는 얘가 특정 시점이 됐을 때 튀어오르고, 특정 시점이 됐을 때 튀어오르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이 바닥에서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 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어주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고, 그게 적절한 기간에 거쳐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1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런 끼를 보여주는 애들 거의 대부분 있죠. 그죠? 어떤 친구는 그 등락률의 끼가 굉장히 미비하고 귀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화끈할 수도 있어요. 상한가 막 갔다가 점상 갔다가 또 하한가 갔다가 이런 끼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움직이면은 한 뭐 7%, 8%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리고 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반도 안 떨어지고 이런 주가를 유지해주는 끼를 갖고 있는 그냥 이런 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다 끼가 있죠. 잘하는 게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마다 걔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락을 잘하는 놈이 있고 상승을 잘하는 놈이 있고 하락도 화끈하게 하는 놈이 있고 또 상승도 화끈하게 하는 놈이 있고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끼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뭘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외면받은 애들은 절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돼요. 아예 끼가 없는 과거의 그 끼는 현재의 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끼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끼. 아시겠죠? 왜 그러냐? 주식에는 여러분 한 번 급등한 종목들은 한 번, 몇 번 기존에 급등한 경험이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주식들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오릅니다. 주식시장에 항상 화제에 오르는 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제에 이끌리듯 계속 같이 움직이는 호흡을 맞추는 그런 친구들이 끼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4원칙입니다. 4원칙. 그 15비기 중에 네 번째. 주식 투자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비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비례할까? 뭐가 비례할까? 본인의 감정 조정 능력과 주식 투자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과 비례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잘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싸게 샀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수익을 크게 못 봐요. 절대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하면 어리석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싸게 팔게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사게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되니까. 잘 흥분하고, 자주 불안해하고, 자주 화내하고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투자의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의 결과는 결국 본인의 감정 조절 능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도 주식 투자 종목 잘 고르고 차트 공부하고 타점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위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연습이 있어요.
신법 연습. 예, 신법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에 오시면요. 제가 이제 이 벽면에다가 제가 몇 가지 글귀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넘치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마음으로 주식하라. 주식을 투자를 하라. 그리고 또 이런 문구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법은 그 어떠한 훌륭한 트레이더들의 투자 기법이 아니라 본인의 신법이다. 가장 훌륭한 기법은 신법이라는 거예요. 이 신법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이게 이제 이걸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물론 처음부터 잘했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 실패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법을 어느 정도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결국은 저도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을 해요. 이런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한다면 신법은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 먹고 건강하게 한식끼 챙겨 먹어도 우리가 숨을 못 쉬어봐요. 죽죠, 그죠? 이 숨과 같은 거다. 신법을 항상 우선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5원칙입니다. 필시 여러분 투자를 할 때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재료와 수급을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올라갈 종목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와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죠. 그럼 주가가 내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긴축을 했어요. 그럼 시중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면은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세력의 형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집 물량들, 매수금들이 모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는 주가가 오르기 어려워지겠죠. 지금 같은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모든 거의 국가에서 긴축을 하고 있죠. 그것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유동성이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지금 다 끌어가가지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그런 매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매수금, 즉 매수 세력 형성이 어렵겠죠. 이와 같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다. 그럼 이와 같은 그런 약세 기조 시장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으려고 해도 수급이 안 붙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량 주고 아무리 대형 주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왔어, 실적주야, 그래도 이 수급이 안 붙어주니까 어때요?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강력한 어떠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약세 기조예요. 약세 기조. 약세 기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조차도 수급이 붙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이 붙어주려면 이런 시장에서조차 바로 재료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실 시장이 대상승장이고 이러면은 조그만한 재료만 가지고 와도 수급이 붙어요.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약세 기조 시장에서는 엔간한 재료로는 이 수급이 붙어주기가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붙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 재료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수급이 붙어준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된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려 그러면 뭐가 붙어줘야 된다? 수급이 붙어줘야 된다. 즉 주가 상승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수급이 붙어주고 수급이 붙으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필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재료와 수급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재료와 수급. 아시겠죠? 만약에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은 주가는 내려. 근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은 주가는 올라.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데 수급이 붙으려면은 재료가 좋아야 돼. 그래서 이걸 무조건 봐라. 이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 6원칙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투자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은 쉬운데 사실 어려워요. 종목을 보기보다는 자, 종목을 치면은 이거는 나뭇가지와도 같은 거예요. 나뭇가지. 종목을 보기보다는 산업을 보고 산업을 봐야 돼요. 산업은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나무. 산업. 그리고 산업을 보기보다는 시황을 봐라. 이 시황은 숲과도 같은 거예요. 이 시황에 뭐가 있어요? 글로벌 경제 상황, 거시적 경제 상황, 그리고 산업들의 모멘텀, 그리고 미래 전망치라든가 다양한 지표, 미래 전망치라든가 다양한 지표들, 그걸 해석을 해주고, 다양한 리포트들도 있고요. 그런 게 다 들어있죠. 여기가 결국은 이 시황에서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게 시황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 안에서 이 산업은 나무일 뿐인 거고, 이 종목은 이 나뭇가지일 뿐인 거예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글로벌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산업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미래 산업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치적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산업과 살아나는 산업, 동맹국들 간의 어떠한 협약으로 인해 각 국가가 밀어붙이는 글로벌 산업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산업이 나오겠죠. 와, 이 산업은 굉장히 좋은 산업이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황을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 우리 저탄소로 가야 된다. 무탄소로 가야 된다. 탄소제로 해야 된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산업을 우리가 보자면은 뭐가 있어요? 탄소를 줄여줄 수 있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갖가지 산업들이 있죠.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업,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업들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산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배터리 산업도 있고요. 전기차로 이제 시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산업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또 탄소 포집 관련된 또 탄소 포집 주들이 있어요. 탄소를 한 곳에 모아서 포집해가지고 이거를 저장했다가 다시 재가공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 또 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산업이 있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또 산업도 있어요. 탄소 배출 테마도 있어요. 즉 이제 앞으로 탄소를 배출을 하려면은 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데,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이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적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생산을 해야 하려고 한다면은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사와야 돼. 그 탄소 배출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산업들이 어때요? 간추려지죠. 그런 시황들을 잘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신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을 산업들, 가치가 있는 산업들, 크게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들, 뭐에 다 나와 있다? 시황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항상 꾸준하게 사회지라든가 경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서 투자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산업들을 골라내서 그 산업 안에서 유망 기업들을 찾아내. 종목이겠죠? 그럼 그 종목들을 몇 개 추려서 분산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른 각 적절한 비중들을 넣어서 투자한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응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물론 이렇게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는 되죠,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 투자는.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교육이 결국은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래야지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실패를 안 할 수 있구나. 이런 루틴인 거예요, 루틴. 자, 그리고 제 7원칙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때를 산다고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시기를 사는 거야, 시기의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면 뭐예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용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때를 놓쳐서 이상한 때에 들어가게 돼서 투자를 한다면 나의 목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적거나 혹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주식은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주식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때를 산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언제 사야 될까? 어느 지점에 사야 될까? 그리고 이 때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그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상승기와 시장의 상승기와 하락기도 있겠죠. 상승기, 하락기. 지금 투자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될 때, 줄여야 될 때.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때,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될 때. 지금 주가는 사야 될 때, 사지 말아야 될 때. 비쌀 때, 쌀 때. 이런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주식은 시기예요, 시기.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시장이 좋을 때 사느냐, 안 좋을 때 사느냐. 상승기에 사냐, 하락기에 사냐.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사냐, 유동성이 묶였을 때 사냐. 이 타이밍. 한마디로 주식을 사야 할 때와 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구분은 주식이 비싸거나 싸거나일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일 수도 있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거나 덜 풀렸거나일 수도 있어요. 악재가 있거나 호재가 있을 때, 이런 때를 구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당장은 없겠죠, 우리 여기 또 질문 주신 분. 그런데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주식은 주가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종목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우량주, 대형주, 좋은 종목들만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안 좋은 종목도 수익 낼 수 있어. 언제? 때에 따라서. 그때는 주가가 비쌀 때일 수도 있고 쌀 때일 수도 있고,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악재가 있을 때, 없을 때, 유동성이 풀렸을 때, 묶였을 때, 이런 등등등 기타 등등등의 때, 이 시기 적절한 때를 노려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제 8원칙입니다. 주가에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저번 1강 때도 이야기 드렸었던 거죠. 주가에 이끌려 다니지 마라. 여러분들은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물론 뭐 시장을 이끌어가라가 아니라 앞서는 사람, 선침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선침해 항상 습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9원칙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욕심을 멀리 하라. 제가 중용의 마음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제 10원칙, 손절매는 익숙해져라. 제가 저번 1강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손절은 익숙해져야 돼요. 5% 손절할 거 이거 미련 뒀다가는 50% 손절합니다. 내가 이런 어리석은 투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매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손절과는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적은 손실로 마무리하고 큰 수익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손절은. 그래서 손절을 내가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보내줄 놈들은 빨리 보내주고 지금 빨리 올라갈 친구들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5% 손절할 거 이거 손절 잘 못하면 50%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결국은 전략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11원칙, 매도에는 미련을 두지 마라. 자, 익절이든 손절이든 미련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보통 익절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주가가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미련이 생겨요. 매도에 미련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올라갈 거라는 미련으로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원위치로 돌아가면 더 못 팔아. 왜? 여기 올라간 거 봤잖아. 누가 팔 수 있어? 올라간 거 못 봤으면 팔겠지. 이미 근데 올라간 거 봤어. 그리고 떨어졌어. 더 못 푼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계속 보유하다가 지리지리 갖고 있다가 이도 저도 아닌 종목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도에는 미련 두시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수익 냈으면 바로바로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분할 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팔면 아쉽잖아. 올라간다고 생각해봐봐요. 올라간다고 생각해봐봐.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다 팔기보다는 한 3분의 1 팔 수도 있고 절반만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그리고 또 팔 수도 있어. 한 3번에 나눠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만 팔았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내 매수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매수가 이탈하면 뭐예요? 매수가 이탈 시 전량 정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차 익절한 거 익절했으니까 100% 익절은 아니더라도 1차 익절한 거 익절했으니까 손해는 아니죠. 이익이죠. 그러면 이 정도 이익에 매수가 이탈을 정리했으니까 나름 선방했죠. 그리고 이걸로 뭐예요? 또 다른 종목 사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크릿주 무료방에서 드리는 무료주 드릴 때 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분할 매매 연습하라고 하죠. 그죠? 제가 그거 괜히 시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분할 매도의 가장 큰 장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그거를 잘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제 종목들은 앞으로 이렇게 급등이 자주 보일 거예요. 급등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절하는 연습. 두 번째, 적당한 시기에 분할 매도하면서 매수가 이탈되면 정리하는 그러한 매매 스킬 연습. 이런 것들 하면 돼요. 종목은 누가 찾아줘요? 제가 일단 찾아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연습하면 돼? 신법 연습이랑 매매 스킬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12원칙.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복습하세요. 복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내가 이겼든 졌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를 복습하라는 거예요. 그 복습에는 종목 선정 과정부터 타점 선정 과정까지.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찾아내는, 종목을 발굴해내는 과정도 내가 왜 그렇게 발굴해냈지 한번 되돌아보고 복습해보고, 그리고 타점, 즉 차트를 복귀해보고, 내가 저기 들어왔고 저기서 팔았지, 차트 복귀, 종목 선정 복습, 차트 복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투자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이기려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취미생활만큼의 연습을 안 해요. 열정이 없다고. 열성을 갖진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취미생활은 돈벌이지만 주식 투자는 돈 벌어다 줍니다. 뭘 더 연습해야 됩니까? 뭘 더 열정을 가져야 돼? 예? 주식에 더 이 열성을 다해서 연습하고 공부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취미를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뭘로? 주식 수익금으로. 저는 제 집안의 소파부터 가전제품 등등등, 물론 제 돈이지만 제 돈 같지 않은 제 돈으로 다 삽니다. 왜? 수익금으로. 저는 주식 투자 이 수익 난 걸로 다 사.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돈 벌어다 주는 거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자, 그리고 제 13원칙 시기를 통찰하라. 이거 조금 아까 얘기 나왔죠. 주식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때를 산다고 생각하라. 그 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기를 통찰해야 된다. 그 시기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 자주 봐야겠죠. 신문. 응? 요즘 인터넷 그 종이 신문 안 봐도 돼. 인터넷 신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정보 받아보려고 그러면은 유료 신문 있어요. 인터넷 유료 신문. 한 달에 뭐 1,500원 이런 거. 넷플릭스 구독하지 마시고 그런 거 구독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 받아보시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제 14원칙. 차트는 하루에 2종목 이상 공부해라. 여러분, 차트는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싶은, 최근 여러분, 오늘 뭐 만약에 좀 등락이 있었던, 혹은 등락이 없더라도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종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끼가 있는 에어도 되고, 오늘 하한가 간 애도 되고, 상한가 간 애도 되고, 오늘 급등 나온 애도 되고, 급락 나온 애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하루에 2종목 이상 그런 종목 골라서 왜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지난 흐름 파악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 흐름 파악하라는 거예요. 2종목 이상 차트 펼쳐놓고 과거의 캔들들, 과거의 패턴들, 과거의 거래량들, 과거의 이동평균선 등등등 항상 2종목 이상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제 15원칙. 쉬는 것도 투자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 이 시장에 시달렸어, 너무.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뭐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럴 때는 여러분 쉬세요. 그냥 쉬는 것도 투자예요. 네? 쉬는 것도 투자다. 차라리 쉬어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쉬어라, 그냥. 차라리 쉬고 내 리프레시 기간, 재충전 기간 가져라.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공 투자 제 15비기 이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우, 이게 튕겨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자, 다음 강의는 자, 오늘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이기는 투자자의 패턴별 투자 기법. 그러니까 투자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이어서 알려드리고 빠르게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기법의 종류, 투자 기법들의 장단점, 상황에 맞는 투자 기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투자를 좀 해 나가야 될지,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기법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스캘핑이라는 투자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초단위, 진짜 몇 초 상간의 진입과 청산을 하는,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단타 매매를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죠. 빠른 판단력과 숙달된 매매 기술이 필요로 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 트레이딩 기법이에요. 하루를 기점으로 하는 단기 단타 매매예요. 요거는 스캘핑 같은 경우는 초단위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요거는 하루를 기점으로 몇 종목 선정해가지고 분산 투자하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단기 매매예요. 하루 대신에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혹은 그 다음날 시초가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시초부터 마감까지 하루를 기점으로 단기적 진입을 시도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윙 투자 매매입니다. 여기 읽어보실까요?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매매를 이야기를 해요. 짧게는 1, 2주,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을 두고 투자를 이어가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장기 투자예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실적주나 우량주 또는 가치주에 시간을 두고 끌고 가는 매매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기법들의 또 장단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죠? 장단점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장단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스캘핑의 장점 한번 볼까요? 그죠? 장점. 보통 1시간 이내에 매매가 끝나요. 굉장히 빠르게 끝나죠. 그래서 피로도 누적이 적습니다. 당일 지수의 흐름과 테마의 흐름만 파악한다면 비교적 매매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일 글로벌 증시, 전일 미증시, 미증시는 우리 시장이 닫혔을 때 열려 있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면하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특별한 악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등. 그리고 오늘 어떠한 증시 이벤트가 있는지, 뭐 삼성전자가 누구랑 협약을 MOU를 체결한다든가 정부의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한다면, 지수의 흐름과 테마의 흐름만 체크한다면은 비교적 매매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 자, 굉장히 빠른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손기술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마우스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단축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기술들을 숙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런 컴퓨터, 즉 이거는 무조건 컴퓨터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스크탑, 즉 컴퓨터 사용이 많이 좀 어색하신 분들은 어렵다. 이거는 숙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이 데스크탑을 잘 활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보통 스캘퍼들은요, 미수신용을 활용해서 풀 레버리지를 써요. 한 종목 들어갈 때 한 종목이 그냥 몰빵, 미수신용까지 다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1%, 0.7%에서 한 1, 2% 사이, 2%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거의 한 1.5%, 1%, 평균 한 1%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1% 이걸 보려고 스캘핑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의 원금 대비 원금도 풀로 들어가고 미수신용까지 들어가니까 그 1%가 적진 않겠죠. 그죠? 내가 1억으로 스캘핑을 해요. 그래서 미수신용까지 2억으로 매매를 해요. 2억으로 매매를 해. 1%예요. 하루 200만 원이에요. 그죠? 이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때 손절하지 못하면 손해가 크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캘핑은 사실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하루를 기점으로 한다 그랬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락장에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패턴이에요. 무슨 말이냐?
장이 하락하더라도 이거는 하루 그냥 뭐 하루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급이 붙어주는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하락장 대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락장의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거야.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적합한 투자 기법이에요. 전업 투자자가 하루에 한 두세 종목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의 당일 등락률을 체크해 가면서 하루를 기점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점이 있겠죠. 방금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러 종목을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볼 게 많아요.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매매 과정에서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초 단위로 나오는 스킬핑은 내가 감정에 요동칠 그 기미도 없이 그냥 손이 먼저 반응하고 뇌가 먼저 반응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하루를 기점으로 조금 여유 있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떨어졌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이거 조금만 버티면은 이따가 5호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막 생각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안 되면은 데이 트레이딩은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 예. 자, 그리고 당일 재료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가창에 동시 호가창에 막 물량 이만큼 쌓아두고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갭을 띄웠어요. 시초가 갭 띄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재료도 좋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조금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바로 털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제때 손절도 못하고. 그 데이 트레이딩은 이거는 배워두면은 진짜 좋은 기술이긴 해요. 좋은 기술이긴 한데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근데 진짜 큰 단점이 내가 내 컨트롤 못해. 자기 자신의 컨트롤 못해요. 세력의 먹잇감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로도 누적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볼 게 많다. 봐야 할 게 많아. 봐야 될 게. 피곤해요. 예. 이거 한 1년 하면은 페인 다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1년 하면은. 예. 그래서 이거는 배워두면 좋지만 내가 전업 투자할 거 아니라면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전업 투자도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HTS 이거 활용을 또 잘해야 돼요. 기능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능을 많이 알아야 된다. 공부할 게 또 하나 더 늘어난다. HTS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윙입니다. 스윙 투자는 장점이 있어요. 짧게 2주, 짧게는 1, 2주, 길게는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그 투자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직업 무관, 성별 무관, 나이 무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투자 기법이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려요. 수익률을,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또 승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은 전천후 아주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 스윙 기법인 거예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직업 무관, 성별 무관, 나이 무관, 해외에 있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출장에 잦은 분도 할 수 있고, 스윙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섹터 공부해야 되죠. 재료 파악해야 되죠. 수급 봐야 되죠. 차트 봐야 되죠. 여러모로 살펴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 겁나 많아.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시장 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대세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5% 10% 수익 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 보면은 오늘 뭐 슈팅 난 것도 그렇고 20%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죠. 그런 종목 공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5% 10%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1, 20%, 2, 30%, 많게는 5, 60%막 이렇게 수익 내고 싶죠. 그러면 이 스윙 투자만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할 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공부할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수익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장점. 우량주, 대형주,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주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산업만 정말 여러분들 잘 선택한다면 중장기 투자로 10배거 수익, 즉 1000% 수익도 가능한 투자가 중장기 투자입니다. 단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에코프로 이런 것도 결국은 가치주죠. 가치주. 그리고 에코프로 우량주이면서 가치주죠. 섹터 좋죠. 산업 좋죠. 잘 선택했죠. 그러면은 10배거 가능하죠. 정말 근데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중장기 투자로 10배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고 보통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이 너무 바빠서 시장을 많이 못 봐. 근데 나는 큰 수익도 필요 없고 1년에 한 10%에서 15% 은행보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펀드보단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 정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기 투자 많이 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다만 중장기 투자의 성격은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 예,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점입니다. 치명적인 단점. 투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고난의 행군,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등락률의 편차가 커요. 왜냐면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나의 목표 주가까지 가려면은 떨어지는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올라가는 기간보다 떨어지는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횡보한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어.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락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락했다가 횡보하게 되면은 이거는 물렸다라는 기분이 들 수도, 아주 더러운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렸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 걸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운용 중이다, 투자 중이다라고 하지, 내가 전략 없이 들어간 종목 추격 매수하다가 떨어졌어. 이걸 물린 거, 이거 물린 거. 근데 내가 전략도 갖고 있고 주식 종목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좋은 종목이고, 근데 시장 상황이나 기타 이유에 따라서 지식이 떨어졌어. 이런 건 물린 거 아니에요. 내 목표 주가까지 끌고 가면서 운용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운용하는 중이다. 근데 내가 전략도 없고 남의 말 듣고 샀고 그 산 이유도 모르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몰라. 그런 종목이 물린 거야. 그런 종목이 물린 거예요, 여러분. 물렸다는 표현 저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맞는 투자 기법 뭘 해야 될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윙 투자나 해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다. 예.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냥 스윙 투자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뭐 전업 투자를 꿈꾼다, 그거는 내가 진짜 밥만 먹고 한 1년 동안은 연습 매매만 할 생각하시고, 예, 죽었다 생각하고 그럴 각오 아니면은 꿈 깨시고요. 내가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중장기까지는 괜찮아요. 중장기. 예. 그런 대신에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10% 정도, 연 10% 정도, 연 10% 정도만 잡으세요. 예. 연 10% 정도 중장기 수익률 연 10% 정도 잡고, 내가 너무 바빠. 근데 은행보단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배당도 좀 받고 싶고, 연 10에서 15% 정도 보고 중장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는 조금 재밌게 투자하고 싶고 조금 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고 그러면은 전천후, 남녀노소 누구나 스윙 투자, 저는 스윙 투자 추천합니다. 스윙 투자. 자, 요렇게 제가 여러분 강의를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소재 3강부터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업 평가라든가 차트 보는 방법 조금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3강부터가 진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스페셜주로 수익 많이 보시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